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틴턴 애비를 뭐 이제 거의 다 지금 읽어가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죠. 자, 이 시는 워스워드가 그 1798년 7월 13일 그 제목에 정확하게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이 Y 강가를 이제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Y 강가는 워스워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워스워드가 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5년 전, 그러니까 20대 초에 이제 그 자신이 자연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자기 자신과 그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명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시에서는 자,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그 이 시가 자, 5 years have passed, 5 summers, with the length of 5 long winters.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그러니까 1798년 7월에 그 워서드가 바라보는 그 Y 강변의 모습을 묘사를 하다가 이제 바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자연에서 누렸던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 메모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이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특히 강조를 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워즈워드와 그 자연의 관계가 자, 세 개의 서로 다른 그 스테이지로 그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워즈워드가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대 후반입니다. 자, 소년 시절 그 워즈워드가 자연에서 느꼈던 건, 자, 여기 이 두 줄로 좀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 안에.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the coarser pleasures and glad animal movements.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서 그 자연으로부터 얻었던 그 기쁨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는 그 pleasure보다는 좀 그러니까 coarse, 좀 조악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그 동물처럼 자연 속을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20대 이 초반에 이 자연에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그 워서우드와 그 자연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연 속을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 자, 사랑하는 거를 쫓아다니는 사람 같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에서 달아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 속을 거닐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자, 또 사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내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내 눈과 내 귀가 어, 나에게 주는 것, 나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자연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 후반에 와서는 이제 크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러니까 또 사색이 더해지면서 The still sad music of humanity, 자, 인간성의 고요하면서 슬픈 음악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서 그 후반으로 가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색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 상상력을 덧붙여서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both what they have created and what perceive.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단지 자, 나의 이 눈과 귀가 perceive,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자, 20대 후반에 와서는 사색이 더해지고 그 결과 자, 상상력을 갖고 자연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연의 풍경을 보면 지금 내 눈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자, 상상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면 어떤 풍경을 보면 단지 그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인식을 하면서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워저드는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감각기관이 인지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 그 둘 다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탠자로 가서는 이제 여동생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도로티 워즈워드, 그 워즈워드와 이제 아주 각별하게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를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거의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자, 여동생을 이제 부르면서 사실 그 여동생은 그러니까 시의 처음 부분부터 이 워스워드와 함께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어, 우리가 마쳤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for she. 자, she는 자연이에요. She can so inform. 자, 이 부분입니다. She can so inform the mind that is within us, so impressed with quietness and beauty, and so filled with lofty thoughts.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 안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고결한 생각으로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그러한 생각들로 먹여준다. 그래서 자, neither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Neither evil thoughts, rash judgments, nor the sneers of selfish men, nor the greetings where no kindness is, nor all the dreary inner course of daily life shall e'er prevail against us. 그래서 어떤 사악한 말도 그리고 겸손한 판단도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비웃음도 그리고 자 kindness 어떤 다정한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도 그리고 어떤 일상의 모든 그 지루한 일들도 자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What disturb our cheerful faith that all which we behold is full of blessings.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던 거는 자, 워서드는 마치 그 자연을 그 사제가 그러니까 프리스트가 신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워서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blessing,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우리의 이 믿음을 그 어떤 것도 뒤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faith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종교적인 용어이고 또 blessing도 마찬가지죠. 음? 자, 그다음 자, therefore let the moon shine on thee in thy solitary walk. 자, 여기서 그 D는 그대는 바로 그 도로티 여동생입니다. 그 달이 자, 홀로 걷고 있는 그러니까 너가 외로이 걸을 때 달이 너를 비추리라. And let the misty mountain winds be free to blow against thee. 그리고 이 안개가 낀 이 산에서 불어오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자유롭게 너게 불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동생은 지금 그 자연의 어떤 축복 속에서 계속 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그 자연과 맺고 있는 이 깊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달이 너가 홀로 거닐 때 마치 너를 그
케어를 하는 것처럼 너를 비춰줄 것이고, 그리고 산의 바람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free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자유롭게 내게 불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과 이 자연의 이 깊은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And in after years, when these wild ecstasies shall be matured into a sober pleasure. 그런데 자, 시간이 가서 자, 지금 우리가 이 자연에서 느끼고 있는 이, 이 열정적인 이 엑스터시가 이 황홀한 이 느낌이 어떤 그 차분한 그 플레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자, when thy mind shall be a mansion for all lovely forms, thy memory be as a dwelling place for all sweet sounds and harmonies. 그리고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형상들의 그 맨션, 저택이 되고, 그리고 너의 기억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감미로운 이 소리들과, 그리고 이 할머니들의 dwelling place, 거처가 될 때, 자, 여러분, 이 대목이 그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옆에 있는 그 도로티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서드가 그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모든 그 형상과 소리들의 일종의 그 저장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도로티의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오서드가 보고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자연의 형상들의 맨션이 되고 저택이 되고, 그리고 이 도로티의 그 메모리가, 기억이 지금 오서드가 듣고 있는 모든 이 소리와 그 화음들의 dwelling place, 이 거처가 될 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가 이 시에서 그 메모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워서드는 메모리에 지금 그 의존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20대 초반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자연을 떠나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나의 모습. 자, 이러한 그 메모리에 이제 의존해서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서드는 그 어떠한 그 이벤트가 있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당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인트ран퀄러리,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을, 메모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자, 그때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제 이모션이 있는데, 그 이모션이 자연스럽게 넘쳐난 게, 그러니까 spontaneous overflow, 자연스럽게 넘쳐난 게 시가 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많은 시인들이 다 그 이제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한 메모리로 이제 시를 쓰죠. 그런데 워서드는 특히 그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시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바로 시를 쓰기보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끄집어내서 그 메모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 그러니까 그거를 시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기억은 그 워서드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적 자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메모리라고 하는 건 그다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모리는 희미해지고, 그리고 왜곡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형태 그대로 계속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기억은 희미해지게 마련이고,
또 우리가 뭐 의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자, 원래와는 다르게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자, 메모리는 워서드에게 아주 중요한 시적 자산이지만 그러나 워서드는 다른 한편으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나의 그 기억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에서 이 느끼고 있는 이 황홀한 감정들, 이 기쁨, 이 아름다운 모습, 이거를 내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과연 나의 기억이 온전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희미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내 기억이 남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 워서드는 도로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기억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남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억의 저장고 역할을 도로티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로티를 초반에 그 워서드가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in thy voice I catch the language of my former heart and read my former pleasures in the shooting lights of thy wild eyes. 그래서 자, 도로티의 목소리에서 내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날에 내 가슴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 도로티의 그 눈에서 빛나는 그 도로티의 그 눈빛에서 그 지난 날에 내가 느끼던 그 기쁨을 읽는다. 그래서 자, 도로티는 워서드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왜곡할 수도 있는 그 기억을 계속 지니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훗날 그 워서드가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그 보고 느끼는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 워서드 그 도로티의 목소리에서 그리고 도로티의 눈빛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연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그 내가 어떤 자연에서 느끼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도로티의 그 목소리와 눈빛에서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when thy mind shall be a mansion for all lovely forms, thy memory be as a dwelling place for all sweet sounds and harmonies.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소리와 화음, 자, 이것들에 대한 내 기억은 언젠가는 쇠약해질지 몰라도 그러나 도로티 너의 마음이 너의 기억이 저장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너의 목소리와 너의 눈빛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자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or then if solitude or fear or pain or grief should be thy portion. 그래서 뭐 외로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고통 혹은 슬픔이 자, 너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thy portion, 너의 몫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with what healing thoughts of tender joy wilt thou remember me. 그 부드러운 그 기쁨이 있는 그 치유력이 있는 생각으로 너는 나를 기억할 것이다. And these my exhortations 그리고 나의 권고 역시 너가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no perchance if I should be where I no more can hear thy voice nor catch from thy wild eyes these gleams of past existence
wilt thou then forget that on the banks of this delightful stream we stood together.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너의 그 열정적인 눈에서 어떤 나의 그 과거에, 나의 그 지난날의 그 희미한 빛을 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있게 된다 하더라도, 자, 오늘 바로 이 그 강가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을 너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no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자, will thou then forget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no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문장이 그 도치가 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no will thou then forget. 그러니까 너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반대인 너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너의 그 눈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자, 오늘 즐거운 즐거운 이 강에 두 개 우리가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을 너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And that, 자, 그 다음 또 뭘 잊지 않느냐. And that I so long a worshiper of nature, hither came unwearied in that service. 그러니까 지금 그 잊지 않는 게, 그러니까 도로티가 잊지 않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that 구문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that 구문은 뭐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이 강가에 서 있었다는 것. 그걸 너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that I so long a worship of nature hither came unwearied in that service. 내가 오랫동안 자연의 worshiper, 예배자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워시퍼로서의 그 나의 그 의무에 결코 지치지 않고 왔다라는 것을 너가 잊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워서드가 그 자연을 대하는 그 감정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워십 하는 거예요. 자, 워십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제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교회나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 신에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워십이죠. 그래서 지금 워서드는 자기 자신을 자연을 섬기는 사제, 이제 프리스트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서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자연의 예배자로서, 자연을 섬기는 사제로서 그 나의 그 의무에, 그 나의 그 서비스에 지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결코 지치지 않은 채 이곳에 Y 강변에 왔다. 자, 이 사실을 너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자, rather say with warmer love. 그런데 내가 오늘 이 Y 강변에 그러니까 worship of nature에서 왔는데, 자, 그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의 나보다는 보다 따뜻한 사랑을 품고 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보다 따뜻한 사랑을 품고 with far deeper zeal of holier love. 그리고 예전보다 더 거룩한 그런 사랑에 훨씬 더 깊은 열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초반보다 지금 그 워서드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보다 이 따뜻한 그 온화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이 경건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여동생에게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no will thou then forget.
그러니까 너가 또 잊지 않을 것은 that. 그래서 that 이하를 잊지 않을 거라는 거죠. That after many wanderings, 그러니까 many years of absence, these steep woods and lofty cliffs and this green pastoral landscape were to me more dear, 그러니까 both for themselves and for thy sake. 그러니까 많은 그 방랑과 그리고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자연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이 자연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제 absence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서 그 absent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방랑과 그리고 자연을 떠나 있던 그 수년의 세월 동안, 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숲과, 그러니까 이 가파른 이 숲과 이 높은 이 클리프가, 그리고 this green pastoral landscape, 그리고 이 목가적인, 그러니까 녹색으로 가득 찬 이, 이 목가적인 풍경이 were to me more dear, 그러니까 both for themselves and for thy sake.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풍경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이 자연이 내게 더욱 소중했음을 너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긴 시를 어, 이제 겨우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영국의 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이고, 뭐 이제 영시 이제 전체를 봐서도 정말 아주 손에 꼽히는 예, 그 걸작입니다. 예, 정말 이제 명시 중에 하나인데, 예, 특히 여러분 이 시를 보실 때 워서드가 자신과 그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었죠. 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자연이 많이 파괴가 되었고, 자, 지금에 와서는 어, 이게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또 이제 그 기후 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당장 닥친,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 과연 그 인간과 그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자연과 공존해 나가야 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또 질문을 이 시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긴 시이지만 그 어, 반드시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볼 만한 이제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러분 제가 한 3번 드릴 테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 시를 다시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도대체 워스워드가 어떤 자신과 그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자연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어떤 점들을 시사해주고 있는 건지, 예,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의견 다 고맙고요. 그, 자, 조발표가 있습니다. 자, 셸리의 시에 대해서 조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자 2명, 예, 발표 시작해 주세요. 자, 발표자 2명. 자, 안정수 학생, 그리고 김민재 학생. 예,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또 가능한 사유인가. 음, 예,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오서드가 이제 시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자신이 도시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불친절함,
그리고 어떤 번잡한 일상,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다가, 이 자연으로 오게 되니까 그 자연이 얼마나 이제 자신에게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예. 저 발표 시작해 주세요.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잉글랜드인 1819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된 김민재, 신유정, 안동근, 안동수, 한승현, 저입니다. 네, 저희 목차는 이런데요. 먼저 시를 낭송하고 시인과 이제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 각각 행과 연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저희가 준비한 디스커션 캐스트판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gland in 1819 by Percy Shelley. An old man blind, despised and dying king, princes, the dregs of their dual lace who flow, through public gone, mud from a muddy spring. Rulers who neither see nor feel nor know, who leech like to their fainting country cling, till they drop, blind in blood, without a blow. People starve and stepped in the untilled field. An army whom liberty side and pray, makes as a two-edged sword to all who wild, golden and sanguinous, which tempest lay. Legion Christless, godless, upbook-sealed, a senate times war statute only peeled, are graves from which a glorious phantom may burst to illumine our tempestuous day. 그럼 다음으로 먼저 잉글랜드인 1819의 작가 퍼시비 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정서를 주로 그린 작품들을 많이 쓴 서정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선천적인 그런 정부나 사회의 억압에 대해 반항하는 작품이나 이상주의적인 사랑과 자유를 동경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그 당대의 조지 고든 바이런과 함께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혁명가로서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국 내 노동자 파업이 극심했던 19세기 초에 오드 투 더 웨스트 와일드나 잉글랜드 인 1819 같은 작품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인 1819을 통해 셸리는 영국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잉글랜드 인 1819을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19년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는데요.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은 무리를 이뤄서 청원과 집회를 통해 선거권 확대를 위한 의회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들은 이들을武력을 통해 탄압하는 실정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세인트 피터 평원이라는 곳에서 6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를 폭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터 평원의 피터와 워털루 전쟁의 루를 조합해 피털루 대학살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셸리가 잉글랜드인 1819을 집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를 살펴보면 주요 시어에 대해 해석하고 이에 나타난 형식적 요소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첫 행은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3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블라인드라는 표현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 혹은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왕의 처지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에서는 왕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조지 3세 대신 국정을 다스렸던 조지 4세에 대한 비난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더러운 셈에서 나온 찐흙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형식적인 요소로는 자음 무 소리와 드 소리 그리고 모음 아이를 활용해 시인의 부정적인 뜻을 강조하거나 시의 리듬감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전 부분에서는 왕과 왕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 룰러스가 나라에 대해 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부분에서는 통치자들을 리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만 하는 통치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영역 Till they drop blind in blood without a blow 부분은 통치자들의 방만함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 혼란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표현들을 살펴보자면 작가는 블라인드 킹, 이벌시, 블라인드 인 블러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식적 요소로는 마지막 행의 브 소리를 통해 두운을 활용을 했고 또 직요법과 음법 같은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안정수 학우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 후반부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첫 행에 나오는 Starved and stabbed in the untilled field라는 표현은 경작되지 않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찔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인트 피터스 필드에서 있었던 피털루 대학살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An army whom liberticide and prey에서 liberticide는 liberty와 homicide를 합친 의미로 해석해 군대가 자유를 말살하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셸리는 군대를 two-edged sw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군대가 가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군대는 민중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혼란을 잠재우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민중의 자유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민중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화면 마지막 행에 Golden and Sanguine Laws which tempt and slay라는 부분을 보자면 먼저 황금빛의 희망의 부푼 법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생긴이 가진 희망의 부푼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혈색 조언의 의미와 연결된다면 피의 이미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붉은색과 금색 자체가 영국 왕실의 문장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좌측의 포에틱 디바이스를 보자면 첫 행에 S 사운드를 이용한 얼리터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군대를 칼로 표현한 것에서 메타포 그리고 법이 tempt and slay 하다는 표현에서는 personification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행에 religion Christless godless는 모순적으로 읽히지만 a book sealed가 성경이 봉인되어 있다는 의미로 연결을 생각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화자는 세넷을 Time's Worst Statute Unrepeal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되지 않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두 행은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위에 사용한 blindness 그리고 mud, blood 등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illumine이라는 시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자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미래에 밝혀줄 존재로 Glorious Phantom을 들고 있고 마지막 행에 hou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our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해석해보자면 화자가 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분이고 영국과 인류 전체에 대한 낙관적 희망으로도 좀 넓은 의미에서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쓰인 포에릭 디바이스를 보자면 릴리전을 봉인된 채굴을 표현하는 부분과 세넷을 타임스 월 스태츄트이라고 한 부분에서 메타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에 신이 없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패러독스 그리고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기 데이 다음에 마침표를 포함해서 문장 끝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젠먼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의 전반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는 iambic pentameter, 즉 약강 5보의 음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약한 음절 그리고 강한 음절이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의 첫 행에 mad 그리고 blind과 같이 강한 음절이 연달아 나타나기 때문에 스폰디를 찾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princess 그리고 rulers 같은 부분에서는 강세가 행의 첫 부분부터 오기 때문에 트로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스폰디와 트로치는 강세를 이용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정적 상태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라임 스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 오른쪽에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 전체적인 라임 스킴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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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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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DD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6행과 아래 8행을 묶어서 보자면 이 형태는 이탈리안 또는 페이트라치안 소넷을 뒤집은 형태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탈리안 소넷은 8행의 옥타브와 6행의 세스텟 순서로 차례로 나타나는데 이 시에서는 6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8행이 나오기 때문에 뒤집힌 형태의 이탈리안 소넷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는 또한 슬랜트 라임이나 imperfect 라임은 등장을 거의 안 하며 동일한 음절을 이용한 exact 또는 perfect 라임을 통해 시의 전체적인 라임 스킴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England in 1819의 띠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당시 영국의 부패와 무질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주로 담고 있고 영국에 대한 화자의 분노와 제도적 개편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 전반적인 면에서 왕과 귀족, 군대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고 마지막 두 행에서 낙관적 마무리로 끝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시의 뒤집힌 페이트라치안 소넷의 형태는 혼란스러운 당시 영국 사회를 상징하며 제도적 개편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이 뒤집힌 형태의 소넷에서 시인이 exact rhyme 또는 exact rhyme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올곧은 신념을 유지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의 토은은 전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영국 사회에 대한 불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측면에서 시인은 풍부한 묘사와 다양한 형용사로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인은 피터룰로 대학살에 대한 반응으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피 그리고 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시 행을 몇 개 보자면 stabbed, sword, blood, slay와 같은 단어는 당시 학살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희 조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디스커션 퀘스천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시를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팬텀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지입니다. 우선 저희는 마지막 두 행에서 glorious 그리고 여기 illumination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illumine이라는 시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읽을 수 있었고, 팬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피털로 대학살과 같은 민중혁명에서 희생된 이들 또는 그 혁명 자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로 기인해서 밝은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팬텀이 쓰였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작가가 영국을 무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해석은 죽어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시가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당시 영국의 부패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덤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사용한 월크사이트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시 본문뿐만 아니라 또 시대적 배경, 또 어떤 주제, 어떤 시적 기법의 특징까지 잘 그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이 시에 대해서 그 설명하고자 하는 바의 그 대부분을 이제 발표에서 커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발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그 따로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자, 그걸 보면서 이 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셸리는 그 이제 낭만주의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 그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다 아시죠? 그 이제 1818년에 그 출간된 소설이고 그 이제 작가의 이름이 이제 메리 셸리잖아요. 자, 메리 셸리는 바로 이 셸리의 아내였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그 이제 탁월한 시인이었고 또 아내는 아주 또 뛰어난 소설가였던 거죠. 자, 셸리는 그 상당히 그 급진적인, 그러니까 레디컬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어떤 영국의 현실, 또 정치, 또 사회 제도, 이런 거에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제 공격을 많이 했던 그런 작가예요. 음? 자, 이 시, 그 England in 1819, 그러니까 시에서 딱 그 시의 내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1819년에 그 영국의 상황을 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네트로 쓴 것이죠. 자, 이 소네트는 이제 형식이 그러니까 페트라르카 소네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그 형식의 소네트가 있고 페트라르카 형식의 소네트가 있다고 이제 제가 그 학기 초반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네트에는 이제 두 가지 그 이제 메이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다른 하나는 페트라르카. 그런데 이 잉글랜드 인 1890는 그러니까 페트라르칸 소네트, 그러니까 페트라르카 형식으로 쓰여진 소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소네트라고도 하고요. 그 이제 두 개의 그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가 있고 자, 세스텟이 있습니다. 자, 옥타브는 말 그대로 8행인데 자, ABBA, ABBA 보통 이제 이런 그 라임 스킴을 갖고 자, 세스텟의 그 라임 스킴은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그 뭐 CD, CD 혹은 CD, CC, DC 이제 이러한 그 라임 스킴을 같지만 그러니까 주로 같지만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그 람 스킴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페트랄카 소네트는 자, 구조가 그러니까 옥타브가 먼저 나오고 세스텟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시의 그람 스킴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 이미 그 조에서 이렇게 그 람 스킴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의 그 람 스킴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king, flow, spring, no, clean, blow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 어떤 문법적으로 이 단위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A, B, 예, A, B 이렇게 되고, 자, 후반은 field, pray, wield, slay, shield, unrepealed, may, da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CD.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세스탯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스탯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옥타브가 나온다. 그래서 구조가 뒤집혀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옥타브가 위에 있고 세스탯이 아래에 있는 그 형식인데 지금 셸리의 이 소네트는 세스탯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타브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뒤집어진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시의 그 형식상의 큰 특징인데, 자, 여러분 그 시를 읽을 때는 형식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은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그 내용의 핵심을 더 강하게 그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바로 셸리의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그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구조를 뒤집은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 왜 그럴까? 이 조발표를 보시면, 자,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제 슬라이드를 일단 보시면, the time is out of joint, and as if to mimic this, the sonnet inverse octave and sestet.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out of joint,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텁시 텁이 그 조발표에서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뒤집어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황을 미믹, 흉내내기 위해서 이 소네트가 지금 옥타브와 세스텟의 그 위치를 바꾸었다. 그런데 이제 조발표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혁명에 대한 그 이제 셸리의 의지를,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또 그런 해석도 덧붙였죠. 이제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이 구조가 지금 뒤집어졌는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셸리가 관찰하고 있는 영국의 그 정치적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뒤집어진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또 모든 다 뒤엎는 그런 레볼루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라는 이제 그 셸리의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시는 엘리터레이션이 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도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시작하는 혹은 강사가 있는 그 자음이 같은 겁니다. 사운드가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셸리의 이 시에는 특히 엘리터레이션, 그러니까 이 도움의 반복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country clean 같잖아요. 그 다음에 blind, blood. 자, B 사운드가 같죠. 그리고 blood, 그러니까 blind, blood, blood. 그러니까 alliteration이죠. 그리고 starved and stab 역시 자, S 사운드. 이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alliteration이 이 짧은 소넷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And as the poet surveys the nation, the accumulated wrongs pile up and Shelley creates a list from the abuses of the system. 그러니까 셸리가 그 관찰하는 그 영국 사회의 모순들이 어, 아주 그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셸리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그 귀족들이 어떠한지, 정부가 어떠한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지 아주 그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초반에 나오는 The vivid imagery
of the bloated leech that finally drops off the body through its own weight. 자, 이 시에서 그 이제 특히 유명한 이미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리치와 같다는 거예요. 거머리와 같다는 건데 이제 거머리는 그 사람의 이제 피부에 그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위정자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bloated leech, 그러니까 백성의 고유를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백성의 고유를 잔뜩 빨아먹어서 이 몸이 bloated, 아주 그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뭐 거머리를 발견하고 찰싹 이렇게 때려서 거머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알아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We notice that the image of apocalyptic resurrection is only a hope. The primary state remains dependent on the verb may. 제가 이 점은 그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 이제 발표조에서도 그 셸리의 그 어떤 낙관주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제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 사실 그렇게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의 그 배경은 피터루 매사커입니다. 자, 피터루 그 학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사건이 이제 1819년 네,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날짜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도시가 그 맨체스터에 있는 그 세인트 피터스 필드라고 하는 그 광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그 6만 명 이상의 시인이 모여서 행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요구를 했던 게 그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819년 하면 자, 어떠한 시점이었나? 여러분 그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815년에 자,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패망하면서 나폴레옹의 그 권력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자, 유럽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복귀해요. 그래서 자,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 놓은 모든 개혁들이 어떤 자유와 평등의 그 개혁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고 자, 유럽의 그 나라들이 자,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폴레옹과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뭐 경기 침체, 또 이제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또 임금 하락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영국 국민의 불만이 아주 그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 노동자들이 어떤 그 자신들의 그 불만을 이 광장에서 표출을 하면서 그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그 낭만주의 시대 그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1832년에 있었던 자,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게 1832년입니다. 선거법 개정. 그 선거법 개정으로 도시의 그 중산층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피터루 학살은 그 일반 그 노동자들이 어떤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행진을 하면서 그 이 요구 사항을 그 외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정부가 무력으로 이거를 이제 진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칼을 찬 이제 기병대를 보내서 이 시위대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이 칼을 든 이제 병사들이 그 말에 타서는
이제 이 시위대를 진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병대가 이제 진압을 했던 건데, 자, 이 사건으로 자, 11명이 사망을 했고, 자, 400명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이제 묘사한 이제 카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이 그림 특히 흥미로운 게 여기 아마 이 행진을 이끌던 지도자들인 것 같고 또 그중에 여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세인트 피터스 필드에서 열렸는데, 그러니까 피터스 필드에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와 이제 워털루가 이제 합성이 돼서 이제 피털루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털루 매서커. 그러니까 겨우 4년 전에 영국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맞아 아주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 필드 이 광장에서는 이 군대를 이용해서 이 노동자들을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스와 이 워터루를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피털루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수고하셨고요. 예, 점심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